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6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정부는 10년간 장기 체류가 가능한 E12자발급을 승인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사업가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문가와 사업가, 배우자 등이 발급 대상입니다. 비자 발급에는 초기 신청비 2만 밭, 비자 변경에는 1만 밭의 비용이 들어가며 해당 비자 소지자의 개인소득세율은 17%를 적용받게 됩니다.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피파회의가 개최됩니다. 아세안에서는 최초이고 아시아에서 5번째 열리는 피파회의로 211개 회원국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회의에서는 2027년 피파 여자 월드컵 개최지 투표가 실시됩니다. 수원나품공항은 자동 출국 심사 기기를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합니다. 이로 인해 4층 출국장의 서쪽 구역 일부가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폐쇄된다고 합니다. 당국은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출발 3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타 총리는 뿌라츠와 키리칸의 유명 관광지 중 한 곳인 후아인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아인 공항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타 총리는 15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를, 17일부터 21일까지 이탈리아를 방문합니다. 또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니케이 포럼에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비치 아틀라스라는 웹사이트가 세계 100대 해변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끄라비 피피섬의 마야베이가 5위에 랭크되었다고 하네요. 줄라룸권 대학교가 태국에서 1위, 아시아에서 117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더 아시아 대학 랭킹 2024에 따르면 줄라룸권 대학은 739개 대학 가운데 연구 관리와 품질, 국제 전망 등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새학년의 개학이 이루어진 가운데 당국은 폭염 관련 대책을 각 학교에 지시한 상황입니다.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폭염 시에는 학생들의 야외 활동을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확산도 우려되면서 각 학교의 방역 수칙 준수를 지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말부터 태국은 우기에 들어가는데 관광 측면에서 보면 로 시즌이 시작됩니다. 세타 총리는 관광청장과 만나 관광 비수기 대책으로 아랍과 인도 단체 여행객을 유치하고 미국과 태국의 직항편 신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총리의 지시로 마약 소탕 작전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 당속국은 15개 마약 조직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의자 42명을 체포하고 야바 3,728만 6천 정과 마약 약 1.1톤을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학과 우기에 들어가면서 방콕시의 교통혼잡이 극심해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경찰 4,000명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태국 산업표준 인증을 받지 않은 장난감을 판매한 상점 11곳을 적발했습니다. 논타부리에 위치한 쇼핑몰 내 상점을 수색해 100여 점, 약 10만 바 상당의 제품을 압수했습니다. 인형이나 장난감을 수입해 판매할 경우 당국의 인증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과 50만 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풍탐 상무부 장관은 개학을 맞아 학부모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가격 인하를 지시했습니다. 5월 말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상점 등에서는 8,000개 품목의 할인 행사가 실시됩니다. 이웃집에 주차된 차량에 총을 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나콘시탄마랏 경찰은 타사라 지역에 거주하는 34세 남성을 체포했는데 집안에서는 불법 총기 여러 정과 실탄, 마약까지 발견되어 압수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남성은 공중을 향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솜삭보건부 장관은 강화된 마약 통제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바 한 장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되고 마약 판매자가 검거되면 전 재산이 몰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매 상검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몰수한 재산의 2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신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옥 중이던 태국의 여성 정치 활동가 네티폰 씨가 교도소에서 사망했다고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국왕과 왕실을 모독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부터 수감된 네티폰 씨는 단식 투쟁을 벌이다 여러 번 병원 치료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의사의 설득으로 음식 섭취를 다시 시작했는데 지난 14일 같은 방 재소자와 대화 중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앞다퉈 애도 성명을 발표했으며 방콕을 비롯해 지방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태국 내에는 왕실 모독 혐의로 44명이 투옥되어 있는데 인권운동가들은 이들을 사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타이타니 지방에서는 며칠 전 폭우가 내리면서 아침 시장에 개구리 판매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킬로그램당 280밭, 요리된 것은 300밭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난해 이맘때에는 킬로그램당 400에서 500밭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인 여행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뚝뚝 운전기사에게 벌금과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방콕을 여행한 일본인이 SNS에 피해를 당한 사연을 게시하면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일본인 여행객 4명이 뚝뚝을 타고 아속에서 실론까지 이동했는데 운전기사가 1인당 1,500바트씩 총 6,000바트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해당 운전자를 소환해 벌금 2,500바트를 부과하고 면허 정지 90일과 서비스 교육 수강 3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대마를 다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자 지난 정부에서 대마법화를 주도한 아누틴 내무부 장관은 국민의 이익을 살핀 후 결정해달라면서 재지정 결정이 내려져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현 정부에서 대마를 다시 마약류로 재지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기관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타야의 발리아이 선착장 인근에는 건설이 중단된 채 10년 넘게 방치된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15년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티폰 씨가 파타야 시장 일대 불법으로 인허가를 내주었다가 건설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프라윕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티폰 씨는 체포를 피해 캄보디아로 도주했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설득으로 다시 태국으로 돌아온 후 기소되었는데 형사법원은 이티폰 씨와 함께 기소된 10명의 피고 중 6명에게만 징역 1년과 2만에서 5만 바트의 벌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익락 정부 당시 수매한 쌀을 방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에서 보관 중이던 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세사대학 연구팀이 수린지방에서 보관된 쌀에 대한 검사 결과 매우 위험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무려 20ppb나 검출되어 안전하지 않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툼탐 상무부 장관은 쌀이 오염되었다는 것에 대해 상상은 지나치다고 반박하고 해당 발암물질은 정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방부가 방출되는 쌀을 구입해 장병 식사로 제공을 추진하자 일부에서는 10년 묵은 쌀을 먹으러 군대에 간 것이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국은 마카오에서 일할 태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리와 서빙, 안내 및 접수직에서 일하게 되며 직종과 스킬에 따라 매월 53,400바트에서 85,900바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왕복 항공료와 매달 500 마카오 달러의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태국 경찰청은 지난 4월 한 달간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120명을 체포하고 5억 2,800만 바 이상의 자산을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뿌리 뽑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타야 시당국은 노숙인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파타야 해변과 발리아이 선착장 진입로 인근에서 노숙인 18명을 발견했는데 9명은 노숙인 센터에 입소에 동의했으며 나머지 9명은 도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태국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주택 매매도 전년 동기 대비 13.8% 감소하고 신규 대출액도 20.5% 감소해 25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택 개발 허가는 19.7%, 주택 건설 허가는 12%,
신규 주택 착공도 38.5% 감소하는 등 신규 공급이 둔화됐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하반기에나 나아질 것이라고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1분기 외국인 콘도 구입은 3,938채로 작년보다 5.2% 증가했는데 중국인이 1,596채를 구입해 1위, 다음으로 미얀마 392채, 러시아 295채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무부는 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아 압수된 계량기와 저울 13,000개 이상을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과 2만 버제 벌금, 이를 사용해서 대중을 속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28만 바시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얼마 전 당국의 조사 결과 상당수의 주유소 계량기들이 실제보다 기름을 적게 주유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영 PTT의 1분기 수익이 289억 밭을 기록했는데 지난해보다 4%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정부에 106억 밭의 자금을 보냈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태국의 주유소 판매 가격이 시도 때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해서 가끔 주식 가격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태국 공항공사도 지난 6개월간 100억 바시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당국은 국제선과 국내선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정부의 무비자 정책이 주요 요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공사 측은 공항 이용료를 기습적으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혹서기 열사병으로 숨진 사람이 6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건부는 북부에서 33명, 방콕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와 서부에서 13명, 동북부에서 10명이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9일 일요일 방콕 라차프라송 교차로와 사톤 지역에서 시위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0년 시위대의 무력 진압에 대한 추모 집회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세와 관련된 집회로 교민이나 여행객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1,880명이었으며 사망자는 11명이었습니다. 파타야 이민국 경찰은 6년간 불법 체류한 뉴질랜드 국적의 60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당국이 외국인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던 중 기한을 2173일이나 넘긴 외국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6년간 거의 집에 있었으며 야간에만 쇼핑을 위해 외출했다고 합니다. 파타야 경찰은 호텔 화장실에서 난동을 부린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의 스마트폰을 빼앗고 호텔 화장실에 뛰어들어가 괴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의 격투 끝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태국도 출생아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130만 채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력청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특히 방콕 수도권 지역의 전체 주택 중 13.3%가 빈집인데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130만 채 빈집의 가치는 2조 6천억 바트입니다. 구글맵 리뷰에 별 1개를 줬던 21세 영국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남성을 방콕에서 체포했는데 남성은 푸켓에 위치한 이탈리안 음식점의 통로에 들어갔다가 주의를 받자 구글맵에 별 1를 줬다고 합니다. 식당 측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면서 체포에 이르렀으며 현재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꼬창에 위치한 호텔에 좋지 않은 리뷰를 남긴 미국인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고팡한 경찰은 취업 허가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한 러시아 국적의 26세 여성과 18세 미얀마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또 취업 허가 없이 수상 스포츠 업체를 운영하던 러시아 남성 등 5명을 체포했습니다. 푸켓 이민국 경찰은 마약을 소지한 나이지리아 국적의 남성 3명과 러시아 남성 1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외국인들은 푸켓 지역에서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푸켓 이민국 경찰은 러시아 국적의 25세 남성을 강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암호화폐를 판매하겠다며 다른 러시아 남성의 현금 10만 밭을 강탈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클라 이민국 경찰은 인신매매 혐의로 49세 태국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말레이시아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인 태국인 여성을 쿠알라룸푸르로 부른 뒤 콘도에 감금 후 24시간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파탈룸 경찰은 인도네시아 남성 3명을 감금하고 몸값을 요구한 37세 태국인 남성을 무앙 지역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범인들은 총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몸값으로 250만 바트를 지불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이 달아난 공범들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